총성이 오가는 태국과 캄보디아의 전선에서 이상한 장면이 포착되어 현지 언론을 달궜습니다. 태국군의 발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6일 관광객 차림의 백인 남성 한 명을 체포했습니다. 헐렁한 셔츠와 모자, 선글라스를 끼고 휴대폰으로 연신 사진을 찍던 남성은 언뜻 보기에 태국 전역에 바글바글 돌아다니는 여행객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가 찍어대던 것이 태국 수린 주이군 공항이었다는 겁니다. 인근에서 그의 행동을 주시하던 국경경비대 소속 경찰관들은 이 남자가 카메라를 꺼내 활주로를 찍기 시작하자 즉시 헌병에 신고했습니다. 체포조를 발견하고 발각되었다는 것을 알아챈 이 남성은 공원 화장실로 불이 나게 도망쳐 숨었고 태국 경찰과 헌병들은 화장실 안에서 그를 체포했죠. 체포되고 나서도 이 남성은 이리저리 화제를 돌리며 휴대전화를 만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현재 태국 당국은 그가 미국 뉴저지주 시민인 46세 조슈아 브라이언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그가 다름 아닌 캄보디아 정부에 고용된 용병이라고 보고 신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의 전쟁에 갑자기 미국인 용병이 나타난 이 이상한 상황. 그런데 군사 전문가들은 이것이야말로 캄보디아가 절대로 이기지 못하며 이대로 국가죄로 붕괴하게 되는 확실한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캄보디아가 이 판국에 무슨 체면이란 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들은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군대가 아니라 거대한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전 세계에 생중계하고 말았습니다. 전쟁이 터지자 병사들은 총알이 없어 도망치고 지휘부는 1시간이 넘도록 명령조차 내리지 못하는 식물군대. 바로 캄보디아의 이야기입니다. 최근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서 벌어진 충돌은 현대전에서 시스템과 리더십이 붕괴된 군대가 어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지 보여주는 잔혹한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먼저 로이터 통신과 군사 전문 매체 더워존이 분석한 최근 전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개전 이후 지금까지 캄보디아 국경 인근에서 이어지고 있는 태국군과의 충돌은 그야말로 일방적인 사냥에 가까웠습니다. 태국 공군의 F-16 전투기가 국경을 넘어 캄보디아 포병 진지를 정밀 타격하는 순간 캄보디아군은 아무런 대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늘에서는 태국군의 F-16이 맹금류처럼 캄보디아의 중국제 다연장 로켓 PHL-03만 속속 골라 파괴했고 지상에서는 태국의 스트라이커 장갑차 부대가 시속 90km가 넘는 속도로 국경을 돌파했습니다. 반면 캄보디아군의 주력 전차 T-55는 박물관에나 있어야 할 1960년대 고물이었고 그마저도 기름이 없어 움직이지 못하거나 조준 장치가 고장나 1km 앞에 적도 식별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장비의 성능 격차가 아니었습니다. 해외 군사 전문가들이 주목한 것은 바로 지휘 체계의 붕괴였습니다. 태국군은 국경 충돌 직후 6해공 합동 상황실을 가동해 현장 보고에서 대응 명령까지 평균 15분에서 25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현장의 위급한 상황이 실시간으로 지휘부에 전달되고 즉각적인 타격 명령이 내려져 적의 원점을 제압하는 데 30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캄보디아군은 어땠을까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캄보디아군은 현장에서 포탄이 떨어지고 아비규환이 벌어지는데도 지휘부 보고까지 최소 3단계가 지연되었고 대응 명령이 내려오기까지 무려 1시간 이상이 소요되었습니다. 현대전에서 1시간은 영원과도 같은 시간입니다. 30분이면 전선이 바뀌고 1시간이면 이미 아군은 전멸하고 고지를 뺏기는 시간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해답은 캄보디아 군대의 기형적인 구조, 바로 비정상적으로 많은 장군들의 숫자에 숨어 있습니다. 프놈펜 포스트와 캄보디아 데일리 같은 현지 매체, 그리고 군사 분석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현재 캄보디아군의 장군 수는 최소 2,000명에서 최대 3,000명으로 추산됩니다.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숫자인지 감이 오시나요? 세계 최강이라는 미군의 현역 장군 수가 기껏해야 약 900명 수준입니다. 병력 규모가 캄보디아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거대한 미군보다 동남아의 작은 나라 캄보디아의 장군이 3배나 더 많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캄보디아 병사 70명당 장군이 1명꼴이라는 통계까지 나올 지경입니다. 장군 1명이 겨우 소대 병력 정도를 지휘하는 꼴이니 이게 군대인지 아니면 별들의 골프 동호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군대의 지휘관이 너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배가 침몰해버립니다. 명령 계통은 꼬일대로 꼬여있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거나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바빠 정작 위기 상황에서는 아무도 결단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 태국과의 전투에서 1시간이 넘도록 대응 명령이 나오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천 명의 장군들이 서로 눈치만 보며 누구 하나 책임지고 발포 명령을 내리지 못하는 사이 전선의 병사들은 태국군의 정밀 폭격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사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많은 장군은 도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걸까요?
전문가들은 캄보디아의 장군 계급이 철저하게 매관매직과 정치적 보상의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합니다. 돈을 주고 별을 사거나 정권에 충성하는 대가로 군사적 능력과는 상관없이 별을 달아주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아니라 권력자에게 아부하는 능력으로 장군이 된 자들이 지휘하는 군대가 실전에서 제대로 싸울 리 만무합니다. 또한 이들은 국방 예산을 갉아먹는 거대한 기생충과도 같습니다. 태국의 2025년 국방 예산 분석을 보면 전체 예산의 약 40%가 실제 부대 운영과 훈련에 투입됩니다. 아주 상식적으로 병사들이 먹고 입고 쏘는 훈련 비용에 돈을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 캄보디아는 국방 예산 중 실전 준비에 쓰이는 비율이 20% 미만으로 추정됩니다. 나머지 돈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3,000명이 넘는 장군들의 월급과 유지비, 그리고 그들이 빼돌린 비자금으로 사라졌습니다. 국제 반부패 지표에 따르면 캄보디아 군의 조달 및 보급 분야 부패는 태국보다 3배 이상 심각합니다. 서류상으로는 존재하는 병력이 실제로는 없는 유령 병사를 만들어 그 월급을 장교들이 가로채고 병사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식비와 피복비마저 착복합니다. 심지어 훈련용 탄약과 연료까지 뒤로 빼돌려 팔아먹는 실정입니다. 그러니 막상 전쟁이 터지자 전차에는 기름이 없고 병사들에게는 총알이 없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전투 병력의 피로도 관리에서도 두 나라의 격차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태국군은 전투 병력을 7일에서 10일 단위로 교대시키며 병사들의 체력과 사기를 관리했습니다. 지친 병사를 후방으로 빼고 생생한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전투 역량을 유지하는 지휘관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캄보디아군은 병사들을 2주 넘게 최전방에 방치했습니다. 보급도 끊기고 휴식도 없는 상황에서 병사들은 지쳐갔고 결국 사기 저하와 탈영, 명령 불복종으로 이어졌습니다. 외신들은 캄보디아 북서부 전선에서 병사들이 싸우기를 거부하고 집단으로 이탈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배고프고 지친 병사들에게 조국을 위해 싸우라고 외치는 배부른 장군들의 명령이 먹힐 리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잖아도 부족한 병력이 줄줄이 이탈하니 캄보디아군이 해결책이랍시고 내놓은 것이 바로 용병을 고용하는 것이었죠. 앞서 보신 미국인 백인 용병, 이런 맥락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실제로 태국의 여러 언론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여러 국적의 용병들이 돈을 목적으로 캄보디아군에 고용되어 출연하고 있다면서 이것이 캄보디아군 그 자체보다도 더 큰 전장의 위협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도 캄보디아에게 썩 좋은 일은 아닌 것이 사실 용병을 고용한 전쟁이라는 것이 성공적인 경우가 적기 때문입니다. 단적인 예시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의 군대입니다. 오일머니가 넘쳐나는 사우디는 장비 구매에 돈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도 그 오랜 시간 동안 반군 문제를 도무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군대가 용병 위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죠. 군대의 자국민이 줄어들고 용병이 많아질수록 작전에 대한 의욕이 땅에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물론 용병 개개인은 이 일로 먹고 살 수준이니 매우 잘 싸울 겁니다. 하지만 이들한테 캄보디아를 수호해야 한다는 의무심은 티끌만치도 없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돈을 많이 줘야 할 텐데 돈을 아무리 많이 주더라도 목숨을 내놓고 싸우는 대가로는 얼마가 돼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 캄보디아의 경우 이 의욕 없는 용병들을 지휘하는 것이 3,000명의 똥별입니다. 이런 군대일수록 실제로 이길 수 있는 전술보다 자기 말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무능한 지휘관의 입김이 새기 마련이죠. 그나마 사우디였다면 장비 수준이라도 좋을 텐데 캄보디아에서 주는 장비는 내일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싸구려 중국 소총입니다. 분노와 애국심으로 똘똘 뭉친 태국 군인들을 이런 캄보디아 군대가 이길 수나 있을까요? 캄보디아의 패전은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무기체계의 신뢰성 문제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캄보디아군이 믿었던 비장의 무기는 중국산 장거리 다연장 로켓 PHL-03이었습니다. 중국은 이 무기가 사거리 130km에 달하며 태국 깊숙한 곳까지 타격할 수 있다고 선전했습니다. 하지만 실전은 달랐습니다. 캄보디아군이 쏜 로켓은 목표물을 빗나가 엉뚱한 민가나 빈 땅에 떨어지기 일쑤였고 재장전 속도가 너무 느려 한 번 쏘고 나면 태국군의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반면 태국이 운용하는 미국제 F-16과 서방의 전술 데이터 시스템 그리고 한국산 KGB 미사일은 정확하게 캄보디아군의 핵심 시설을 타격했습니다. 태국 국방부가 캄보디아 측의 중국제 로켓 발사대를 콕 집어 공항과 병원을 위협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지목하며 선제 타격한 것은 현대전에서 정보 자산과 정밀 타격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증명했습니다. 이것은 캄보디아라는 대리인을 내세운 중국제 무기와 서방제 무기 시스템의 대결이었고 결과는 중국제 무기 체계의 완벽한 패배였습니다. 아무리 사거리가 긴 로켓을 가지고 있어도
적을 먼저 발견하고 정확하게 때릴 수 있는 눈과 두뇌가 없으면 그저 덩치 큰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입증된 셈입니다. 이 전장은 한국 방산의 시험대이기도 합니다. 비록 이번 전투의 주역은 F-16이었지만 태국군은 한국산 무기 체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운용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왜 비싼 돈을 들여서라도 서방제 무기 체계와 한국산 장비를 도입하려고 하는지, 싼 값에 뿌려지는 중국제 무기가 왜 외면받고 있는지가 이번 전쟁을 통해 명확해졌습니다. 전쟁은 무기의 스펙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며 그 시스템을 운용하는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부패한 장군 3,000명이 이끄는 오합지졸 군대는 유능한 지휘관과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춘 군대를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외신들이 캄보디아는 전선에서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시스템 자체가 붕괴 임계점을 넘은 것이다라고 냉혹하게 평가하는 이유입니다. 군복을 입은 도둑들이 지휘봉을 잡고 있는 나라, 훈련보다 뇌물이 진급의 기준이 되는 나라, 병사들의 밥값을 떼어먹는 나라의 결말은 결국 국가의 소멸뿐입니다. 지금 캄보디아 국경에서 들려오는 포성은 군대가 부패하면 국민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피 묻은 경고장입니다. 화려한 계급장이 나라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국민과 부패하지 않는 군대만이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캄보디아의 몰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우리 군도 혹시 모를 내부의 비효율과 부조리는 없는지 늘 점검하고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을 지킬 수 있는 완벽한 태세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